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임당의 척키 김재원이 앞서 전광훈과 만난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교포들 앞에서 전광훈이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라고 발언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김건희에게 쌍욕을 서슴지 않았던 전광훈이 우파를 천하통일한 것이라면 전광훈의 발언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참 재밌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대표 김기현을 비롯해서 유상범 대변인도 경고장을 날리며 국임당은 현재 난리가 아닙니다. 홍준표는 이런 김재원의 발언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 당헌에 수석 최고위원이란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한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근혜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총선에 아무런 도움 안 된다라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뭐는 뭐끼리 뭉친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이나 국임당 의원들이나 관련자들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재원이 한 말은 사실 윤석열 발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해서 누구의 발언이 더 문제냐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국임당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김재원의 발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원래 국임당 인사들의 막말 발언은 그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익히 명성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의 막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오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가 됐지만 아직도 북한의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자국민의 인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유린하면서 일본에게 굴욕 외교를 선보이는 자가 자국민의 대형 참사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자가 감히 북한의 인권을 운운합니다. 갑자기 방아퉁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족에게는 온갖 성질 다 부리고 행패를 부리면서 밖에 나가면 찍소리 못하고 얻어 터지고 다니는 딱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교과서에 검정한다 해도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북한의 인권을 운운한다는 게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역사를 왜곡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이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번에는 이승만 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훈처는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그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또 이에 발맞춰 국임당 인사들은 일제히 건국의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 왜곡은 일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은 오늘 이승만의 공간은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면서 과보다 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역사 왜곡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친일파가 득세하는 윤석열 정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인적 쇄신을 단행한 이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첫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 모두 발언인지라 할 말이 참 많았나 봅니다. 김민석 하면 날카로운 비판으로 명성이 자자한데 이날 첫 모두 발언에서도 역시나 윤석열과 한동훈, 국임당을 동시에 저격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 김민석의 비판의 멘트는 정말 매서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께서는 본인에 대한 그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것이 깃털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용어인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여부도 그렇고 또 탄핵이라는 헌법상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권 내 주요 인사들부터 입장과 메시지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양심 없는 법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는 줄 알아서 저는 사실 조금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부터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69시간 문제를 본인들이 던져놓고 괴담이라고 한 것도 있었지만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던진 것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잘랐는데, 최근에 던지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나경원 전 의원을 왜 잘랐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민생과 공정한 법치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치를 표방하는 검찰 정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법치를 표방하는 분들께서 반법치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가 하면 직접 일본 총리를 만나서 지금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이었다고 판단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외교적 도발에 대해서 무대응을 하는 위헌적 대응을 하셨고, 김기현 대표께서는 헌재의 판결과 헌재 자체를 거의 인신모욕 수준으로 공격하는 반법치적 행태를 취하셨고, 한동훈 장관께서는 틀린 내용을 가지고 헌재에 간 것까지는 법률가로서의 역량의 부족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판단이 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을 대국민 선전하고 심지어 그 결과가 5대4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5대4니까 용인하기 어렵다라는 방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정의와 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돼야 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입만 살아있는 법기술자의 사회를 만드는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가 언필칭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데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 외에도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지금 정치적 선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는 이전에 대한 준비 행위라든가, 또는 민간 인사의 직권남용 형식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KT 문제가 다 사실은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위헌 위법의 성적을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우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외교 이번에 보였던 외교는 한마디로 저는 윤친일 외교라고 보는데, 윤친일 외교는 과거사의 문제, 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배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국익을 위배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선공후득을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공선한 아주 통큰 친일 행위를 하신 후에 득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외교는 선공후득이 아니라 실실실실 외교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국익적 대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일단 최소한 윤친일 외교의 최소 5대 반국익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도 의제화에 무대응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레버리지를 상실할 우려를 지금 야기했습니다. 큰 외교적 국익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를 야기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65년 협정, 한일 협정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전혀 틀린 주장을 함으로써 법리에도 틀리고 국민과 국가의 국익을 위배하는 반국제법적, 반헌법적 국익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대일 관계에 있어서 나름 멘토적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한 하토야마 전 총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대일 외교는 굉장히 얻은 것이 없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내에 한국의 대일 외교에 있어서 그간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였던 일본 내 합리파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외교적인 국익 손실 행위를 가져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정당한 대일 주장의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향후 경제 안보에 있어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또는 정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미 협상력을 소실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익 위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일본의 경제 도발 후에 한국이 소부장을 스스로 살려서 상당한 소부장 생태계를 지금 가동시켜 왔는데 이번에 아무런 섬세한 케어와 섬세한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소부장 리스크를 가져온 대단히 위험한 경제적 국익 위배 행위를 했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저는 사실은 현재 국익을 감안해서 오늘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은 최소 다섯 가지에 더해서 상당히 많은 국익 위반 행위를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걸쳐서 깊이 현재의 반국익적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